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10월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 종목 리뷰 및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커다란 반등이 나왔죠.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이 나스닥이 음봉 두 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음봉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것과는 반대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음봉을 잡아먹는 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토요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상승이 일어났죠.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했지만 이 시초가를 밀어 올리는 양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종가상 0.33% 상승 마감했고요.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나스닥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날 우리나라장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가 1.29%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도 0.78%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이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장이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월말 효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월말 마지막 거래일에 뜬금없이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재편성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달의 마지막 날 이렇게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를 해가지고 뜬금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뭐 그런 효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월말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뭐 크게 선물 현물 양시장 매도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기술적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토요일 날 나스닥이 여전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장이 반등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한번 보여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 주 2일, 3일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스케줄 발표를 한다라는 건 장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테이퍼링의 규모가 문제이겠죠.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게 150달러 정도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규모를 제시할 경우에는 시장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일과 4일 문 대통령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방문을 하죠. 거기에서 V4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포럼 일정을 소화한다라고 하죠. V4라는 건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로 구성된 4개의 나라죠. 한 V4 간 협력 확대와 함께 잠재력이 큰 원전, 방산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러니까 여기에서 원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11월 3일 날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장이 되죠. 카카오페이가 11월 3일 날 상장이 됩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11조 정도가 되면요, 이런 애들은 코스피 200 조기 편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상장되는 첫날부터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로 가담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아침에 한번 이렇게 출렁거렸다가 주가가 안정을 찾으면 조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월 5일 금요일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누가 될지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양상인데요.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홍준표 관련주들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메타버스 ETF 관련주들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코덱스 K 메타버스 인덱스가 2.15%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죠. 지난 목요일 날 하락을 했던 걸 이렇게 반등을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거기 위해서 코덱스 메타버스 ETF에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대다수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상승해 주었던 게 이 위메이드죠.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1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퍼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 11선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11선을 지켜준 1.05% 하락한 103,900원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코덱스 메타버스 ETF 애들 뭐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얘가 12,600원 이런 지점을 상향 돌파할 때 다시 이런 하이브나 프로비스 뭐 이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뭐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하이브나 프로비스 이런 애들은 다시 시고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근접한다면 종가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코덱스 메타버스 액티브 얘가 11,600원 요 지점을 이렇게 상향 돌파할 경우에 이런 하이브, 퍼러비스 이런 애들을 뭐 다음 주에 종가 오버나이트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지난 금요일에는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크게 얘네들이 하락을 많이 했죠. 하지만 지난 금요일 날 여기에서 하락의 폭을 멈췄다라는 겁니다. 자, 두산중공업부터 보시면요. 두산중공업 수급부터 보셔야겠죠. 수급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에도 외국인이 120만 주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10월 25일이었죠. 거의 한 300만 주 매수한 물량 거의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두산중공업 연기금이 지난 금요일은 이렇게 20만 주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 기간의 순매수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중공업을 종가 오버나이트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음 주 2일에서 4일간 문 대통령의 체코, 폴란드와의 그런 회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전 관련 뭐 조뉴스가 또 뜰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걸 떠나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래프 그리고 수급만 보셔도 이 자리에서는 다음 주 중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완타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얘네가 24,000원 이하에 다시 하락을 해준다면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원전 관련주들은 뭐 다음 주에도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2차전지 소재주들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는 18만원을 살짝 무너뜨릴 때마다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17만원을 이렇게 저점을 노렸었는데요. 이번 저점은 18만원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꼬리를 만드는 모습이 18만원에서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난 금요일날 수급상의 변화도 일어났죠. 기간 외국인이 이렇게 6만주, 5만주 양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LNF가 다음 주에는 18만원 저점 확인하고 이렇게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리튬 인산철 관련주 LFP 관련주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2차전지 LFP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많이 해주었죠. 코인테크, 파워넷, 아모그린텍 이런 애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코인테크 얘가 장중 한때 15%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윗꼬리 맞는 음봉을 만들었죠. 얘네들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양봉 크게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인테크 아침에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주고
계속 이렇게 내려앉는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코인테크가 아침에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걸 보고 단가까지 다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점에 이렇게 덜컥 매수를 해버리면 이건 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주식 이런 테마주 거래를 할 때는 오늘 얘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를 미리 예측을 해 두는 겁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뭐 오늘 고점을 찍었더라도 이렇게 하락 조정을 보이면서 윗꼬리를 만드는 그래프를 만들 가능성이 많은지 여부를 미리 생각을 해 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 방송에서 뭐 코인테크 이런 애들은 윗꼬리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굳이 고점에서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이런 LFP 관련주들은 여전히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인테크 시간의 가격에서는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애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36,000원대 초반 이런 가격에 아침에 온다면 충분히 눌림 목매매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뭐 한 번에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 긴 음봉을 만들지 않는 한 한 번에 이렇게 죽지는 않죠. 이런 애들은 다시 아랫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짧은 양봉이나 음봉을 만들면 이틀 뭐 사흘간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단기 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3거래일간 이렇게 30분간 거래가 되고 있는 아모그린텍 이런 애들도 단기 가열 해제를 빌미로 또 한 번 더 슈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모그린텍 30분간 거래 마지막 일인 다음 주 화요일 종가 오버나잇 또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도 2차전지 리튬 인산철 LFP 관련주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그런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도 이렇게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정과 함께 잘 대응만 한다면 그렇게 대박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수익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